자, 빨리 갑시다. 박시영 대표, 이택수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5K 나온 날입니다. 꽃에. 근데 이제 다른 조사들도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이제 여론조사 장난질이 또 시작되고 네, 있습니다. 맞아요. 막 지지율 격차가 막 한 자릿수로 줄는 거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 택도문 조사들이죠. 예. 그런 거 나오는데 자, 대체로 이제 선거가 다가가니까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건 좀 자연스러워요. 네. 조금이라도 좁혀지는 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뭐 이게 막 이제 보수 이탈층들의 지지 후보 없다라고 응답한 층들이 일부 이제 뭐 김문수, 이준석 쪽으로 조금 더 가는 그러니까요. 거는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어가지고 몇 프로 안 된다 뭐 이런 거 오차범위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너무 좀 낮게 나오는 조사들이 맞아요. 전에 예.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저희 뭐 조사 계속 해봅니다만 50% 선에서 거의 큰 변화 없이 계속 흘러왔는데요. 50. 이번 조사에 또 관심이 있었던 게 TV 토론 이후에 네. 과연 여론의 변화가 있느냐 네. 이제 이게 관심사일 텐데요. 15,009명 대상으로 여론조사 꽃이 네.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4일간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 조사에서도 진보 25.1, 보수 28.8로 보수성의 응답자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보수당의 응답자들이 많은 거는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투표를 하겠다 적극 투표층은 민주당이 또 높아요. 더 높죠. 예. 네. 자, 네, 그러니까 보면- 투표장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 네. 이 표보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층들도 충성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다른 조사들 보면 당연히 그렇겠죠. 예, 올라오고는 후보가 계속 있는데 유세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이 일주 전 비교거든요. 이게 일주 전 비교를 해보면 49.3에서 50.4로 1.1% 포인트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더 상승을 예, 했고. 국민의힘은 1.6 빠진 34.6. 네. 양당 간의 격차가 15% 이상 지금 벌어져 있고요. 이 ARS라서 사실 가장 적극적인 응답을 하는 그렇죠. 그 고관여층 조사 예. 방식이거든요, 이게. 개혁신당이 1.5 상승한 7.6.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20, 30대에서 남성층 중심으로 좀 올라온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리얼미터 조사랑 비교하면 같은 ARS 방식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거의 같았고요. 월요일날 저희가 발표한 거랑 민주당이 한 4%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네. 자, 부울경에서 42.7대 43.5로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조사로는 예. 가상 대결을 붙여보잖아요. 그 예. 부울경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박빙이에요. 그렇죠. 예. 네. 박빙이고, 자 가상 대결 3자 붙여봤습니다. 3자가 아니라 삼자는- 그에 다른 후보까지 있으니까요. 아, 다자 그렇지. 대결이죠. 예. 다자 대결 예, 지지도 조사인데요. 조사인데. 예, 보시면 그 이재명 후보가 52.3, 김문수 35.1, 이준석 9.0, 그에 다른 후보 1.0 이 순이었는데요. 투표할 후보가 없다가 1.9밖에 안 되잖아요. ARS 조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근데 전화면접 얼마 전에 우리가 6K 6,000명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조사하고 좀 비교를 해드린다면 전화면접 조사를 했을 때는 이재명 51.8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네. ARS나 전화면접이나. 근데 김문수는 그 당시 29.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준석은 5, 7.3. 6%가 예, 샤이 표심이 5, 6%의 샤이가 전화로 직접 물어볼 때 나 김문수야 말 못하다가 네. 그냥 삥삥 누를 네. 때는 5, 6% 나온다는 거죠. 샤이 보수가 있다는 거죠. 리얼미터가 그 전에 수목금 조사했는데 지금 꽃은 금토월 토일 월화. 토일 월화. 네, 근데 그럼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의 지지율은 리얼미터랑 거의 똑같고요. 거의 똑같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만 2%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확실히 이준석 후보가 20대 남성에서는 좀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40.8까지 나왔는데 근데 30대 남성은 21.6. 그 뒤에 40대, 50대, 60대, 70대로 나오면 4.8, 3.5, 4.4, 2.8. 그러니까 20, 30대에서만 딱 통하는 남성층에서만 통하는 이준석입니다. 30대도 안 통해요. 30대도 안 통하고 20대에 통하고 있습니다. 예. 20대에 통하고 있는데 근데 20대 남성들에게 이렇게 어필하는 걸 좋아할 일이 아닌 게 고립되고 있어요. 그 이제 소위 이제 세대 포위론을 주장했는데 거꾸로예요. 네, 모든 세대로부터 포위당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20대 남성만 네. 어필이 되고. 근데 20대 남성만 있냐고요. 그렇죠. 투표할 사람들이. 그리고 20대 여성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20대 20대 여성들로부터 예. 지지율이 한 자릿수 막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여성들과 앞으로 50년 동안 투표해야 되잖아. 네. 그리고 이제 전체 지지율이 9%인데 리얼미터는 8.7%였고 이게 애매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게 완주를 해야 되는지 아니, 단일화 해야 완주- 되는지 완주- 굉장히 애매한 수치가 지금 완주 되고 하려고 하겠죠. 2차, 3차 토론회가 그러니까 있기 이제 때문에. 네. 본인들은 이제 10% 넘는다, 15% 네. 넘긴다. 예. 네. 이걸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수치예요 이게. 근데 남녀 간의 편차가 너무 큰 게 남성에서는 이준수 후보 13.1 나왔는데 여성은 4.9 나왔습니다. 4.9. 4.9. 예. 여성은 버린 후보예요. 예. 예. 아예. 예. 그거는 이번 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준석 후보 정치하는 동안 내내 네. 그 치명적인 약점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그런 태도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40대 이상에서는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여하튼 이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이재명 후보는 54% 5% 그 정도 그리고 예상이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35%에서 조금 더 36.7.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9% 10%이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단일화 했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죠. 네. 그러니까 3자에서는 한 17%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저희가 나왔는데 이게 아니 아까 그 전에 대구 경북가 PK 한 번만 더 소개해줘. 세부 지역이 워낙 중요해서 15,000명이라 이 자료가 중요한데요. 보시면 가상대교, 권역별, 광역별. 예, 예.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후보가 37.7 나왔어요. 네. 경북에서 무려 39 이렇게 나왔고요. 부울경도 2,113명에 해당됩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부울경이 박빙이에요. 박빙입니다. 초박빙 우세입니다. 예, 44.6 이재명, 그다음에 김문수 43.9가 나왔거든요. 부산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서고요. 47.5로. 이거는 1000명 조사하고는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1000명은 부산 해봐야 100명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부울경만 2000명이에요. 15,000명 했기 예.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유의미한 네. 통계 수치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PK에서 30%대 후반 득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수치대로 40% 중반 나올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높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 경북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20% 이제 초중반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0%대 중후반에서 40%대가 나오는 조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30%대 후반 득표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지금 이맘때 여론조사하고 실제 득표율이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TK나 PK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대략 40% 안팎 대구 영국에서 득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대구, 광주, 울산, 인천 순으로 지지도가 높았는데 광주가 11.1까지 나왔는데 정청래 의원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단일화 얘기 계속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남아있는 그 변수라고 생각하는 거는 단일화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단일화 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고 단일화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단일화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단일 후보로 양자를 붙여봤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53.8, 김문수 37.1로 나왔는데요. 김문수 아까 이준석 합친 게 44.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7.1로 7% 포인트가 빠져버립니다. 지금 조선일보 같은 보수 매체들이 네. 그리는 그 충격적인 단일화는 이준석으로 단일화돼야 그나마 네. 쇼킹 효과가 있고 그래서 네.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그 기획이 있나 봐. 예. 근데 이준석 후보로 단일 후보를 집어넣어 보잖아요. 더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한테 갈 표가 이준석한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네. 예. 안 김문수 후보 지지표 중에서 26.5%만이 이준석한테 표가 갑니다. 이준석 후보가 보수층을 흡수를 못해요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 한다는 시도가 있다길래 저는 좋은 거예요. 좋은 시도다. 좋은 거다. 좋은 예. 시도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요 윤석열 후보한테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막판에 극적으로 했는데 실제 블랙아웃 기간에 저희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조금 더 올랐어요. 네, 왜냐하면 역결집합니다. 예. 갑자기 단일화를 예. 인위적으로 하면 반대쪽 워낙 이제 다른 변수가 없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다자 대결에서 김문수 35.1이었는데 양자 대결로 들어가면 2% 포인트 오르거든요. 37.1로. 두 분 모두 오른. 근데 이재명 대표도 1.5가 예. 올라요. 1.5가.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단일화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예. 조사는 우리만 건 게 아니라 YTN 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개혁신당 지지층이 단일화했을 때 김문수로 28, 이재명으로 21 거의 엇비슷하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자 이 구도가 뭐 크게 변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뭐 토론을 해가지고 변하는 구도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감지되는 게 예. 예. 저희가 15,000명 정보를 해봤는데 변한 게 없다. 네. 예. 이제 돌아가세요. 네. 예, 이 조사 결과를 많은 분들이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조사들이 너무 홍보가 되고 있어서. 자 네. 변한 게 없다. 들어가세요.